자, 1번. 삼각형이 있는데 가조건은 사인 값의 b를 줬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값의 b를 줬다는 얘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를 준 거다. 요거 이해해? 이해했어. 그래. 코사인 값이 8분의 5지 음수가 아니다? 아마 음수였으면 둔각이었을 텐데 예각이란 얘기네. 아, 그래. 그래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 대충 이렇게 만들어 봐. 잠깐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A, B, C 만들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사인 A 대 사인 B가 1대 3이야. 이런 말이네. 그러니까 사인 A가, 그러니까 A라는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를 K라고 두면 B라는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3K야. 딱 요거 알려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C가 8분의 5래. 8분의 5라고? 여기에 각을 줬다는 얘기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줬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K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맞지? 그래서 AB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K제곱 더하기 9K제곱 빼기 2배 나눠 6K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C니까 8분의 5 이렇게 돼. 그래서 AB를 계산하면 2분의 5K가 나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 변의 길이의 B를 아네? 그러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을걸? 그렇잖아. 세 변의 길이가 뜨면 코사인 법칙은 딱 정해져 있어. 쓰는 게.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이게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코사인 A를 구해. 어차피 K가 소거될 건데 한 번만 쓸게. 2배 2분의 5K 곱하기 3K 너의 제곱 4분의 25K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9K 제곱 빼기 안 쓴 변 요거 K 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 분모도 K에 관한 2차식이고 분자도 K에 관한 2차식일 거 아니냐. K를 쓸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그 코사인 A를 구하면 20분의 19가 나와.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네. 구할 수 있겠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BD의 길이 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보를 다 써놨어요. PB도 뭐 3이고 PB가 뭐냐? 어디 갔냐? 하여튼 다 써놨어요. A를 중심으로 하는 원 그렇게 얘기했고 구하는 건 AD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구해야 돼요. 출제자는 노리는 게 있네. AD의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맞지? 반지름이니까 왜냐면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 요만큼도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R을 통해서 뭘 해보란 얘기 같아. 그래 보이지? 여기 요만큼의 길이는 R이라는 걸 알고 또 요만큼의 길이도 R이라는 걸 알고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 R에서 1 빼는 거니까 R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전에서 많이 쓰는 게 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여기가 60도면 여기 120도죠. 60도면 120도. 이 세타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잖아. 얘의 코사인 값이랑 얘의 코사인 값이랑 부호가 반대다. 여기의 코사인 값이 대충 2분의 1이면 여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인정? 인정. 그러니까 여기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코사인 법칙 하나 돌리고 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걔를 써. 코사인 동그라미를 써. 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 그럼 2배의 R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R-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썼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별이야. 코사인 별만 쓰면 되겠네. 코사인 별은 마이너스를 달고 올까? 달고 오면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코사인 별은 2배 너너 2배 5 곱하기 r 이렇게 하고, 이거의 제곱 25, 이거의 제곱 r 제곱 빼기 r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갖다 해놓고 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잘 받아야 돼. 사인은 이거의 사인 값이랑 이거의 사인 값이 같다. 코사인은 얘의 사인 값이랑 얘의 코사인 값이랑 얘의 코사인 값이 부호가 반대야.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하면 된다. 여기가 포인트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의 너너 코사인 별,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아이씨, 어떻게 쓴 거야? 맞지?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의 너너 코사인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나는 이 식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포인트는 너랑 나랑 부호가 반대가 포인트 같아. 그렇지? 이렇게 메모하시고. 저기를 되게 못 봐. 코사인 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걸 잘 못 봐서 많이 틀려. 얘는 여기 보면 두 변각 기인각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코사인 법칙을 안 쓸 수가 없거든.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기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의 제곱은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fx의 제곱을 끌어낼 수 있는데 걔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너 코사인 너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밑이 4인 거로 바꾸는 게 나은 건지 얘를 밑이 2인 걸로 바꾸는 게 나은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제곱하고 빼기 2배 너너 코사인 너를 할 거면 이거 4로 바꾸는 게 안 낫겠니? 얘를. 왜냐면 이걸 2로 바꾸면 이거 루트 x잖아. 루트 x니까 뭐 이렇게 제곱 치고 뭐 이렇게 2배 어쩌고를 하고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로그 4에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x분의 16 정도로 써놓고 나서 문제 풀 준비를 하자. fx의 제곱을 쓰면 되겠어. fx의 제곱을 쓰자고. fx의 제곱은 제제곱 더하기 제제곱, 어이구야 긴데, 로그 4의 x 너의 제곱, 그 다음에 제제곱 로그 4의 x분의 16 너의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너야. 그러니까 로그 4의 x 로그 4의 x분의 16 곱하기 코사인 60도잖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걔를 하면 요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됐지? 됐어? 그 다음에 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제곱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fx는 양수니까 여기다 루트를 박은 게 이제 fx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어. 이제 지수로그 함수 문제로 바뀐 게 된 거야. 그렇게 바뀌게 됐어. 가만히 좀 쳐다봐. 얘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랑 오른쪽에 있는 얘는 곱셈보다 덧셈이 편한 놈이거든. 근데 그게 여기 또 있잖아.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할 때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거를 제곱해. 제곱하면 2배의 동그라미 세모가 나오잖아. 근데 빼기 어쩌고 하나밖에 없잖아. 빼기 3배 로그 4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맞지? 그리고 얘를 계산해보면 진수끼리 곱할 거니까 로그 4의 16이에요. 2잖아. 2니까 여기는 4야. 4가 되고 여기 정리하자고. 마이너스 3에 로그 4x는 그대로 쓰시고 로그 4x 곱하기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잖아. 그러니까 2 빼기 로그 4의 x가 돼. 걔가 fx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fx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최대값의 루트를 박으면 fx의 최대값이 되겠구나가 되는 거겠지. 어떻게 쫓아왔어?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 로그 4의 16은 2고 로그 4 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러면 뭐해서 풀 거야? 치환해서 풀겠지. 치환해서 풀고 여기 x의 범위도 줬다고. 3에서부터 뭐 8까지 그렇게 있잖아. 로그 4의 x를 치환을 해. 이렇게. x의 범위가 3에서부터 8까지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여기다 이제 쓰면 되지 뭐. 로그 4의 x 너의 범위는 로그 4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4의 8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 이렇게 쓰게 될 거라고. 오른쪽은 이쁜데 얘가 그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이잖아. 여기는 예쁜데 여기는 좀 불편해.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것밖에 지금 모르는 거지. 그리고 얘를 풀어 설명해 보면 t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올 거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추소 문제로 바뀌는 거라서 푸는데 아마 어렵진 않을 거야. 됐지? 넘어갈게. 조심해야 될 거는 그거 하나 있다. 그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최대가 되는 t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라는 거? 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어. 또 지나니까 할만하지 또. 이제 4번. 4번은 60도라고 줬고 길이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내가 이거 그리는데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니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그려놨는데 그림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어. AB를 3대2로 외분하래. 외분 오랜만에 보지. 수능에서 외분점이 나오면 내분점으로 해석하면 된다. 외분점 공식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단다. 얘가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D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는 알잖아. 3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외분점이니까 3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2대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다시 3대2, 아 미안. 3대2니까 이거 봐.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이상하잖아. 3대2니까 어떻게 된 거야? 1대2 이렇게 되겠죠. 1대2니까 믿겨지진 않지만 여기가 6인 거야. 비웃지 말고. 됐지?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알았다.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여기도 6인데? 여기까지도 6인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지? BC의 제곱이랑 CA 제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오, 어떻게 하지? 이거랑 길이는 같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거는 같은 것 같아. 뭐 K 정도 넣을 수 있겠다 야. K 놓고 여기 했어 이제 여기까지 했어. 이거 뭐라지? 푼 사람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어. 화이팅. 길이가 떠 있으니까 접선을 좀 잘 봐봐. 접선의 길이는 같을 거니까. 지금 특히 네가 외분점 어쩌고 해서 찾아낸 그 변의 길이가 있잖아. 변의 길이를 쳐다보면서 잘 찾아봐. 요만큼도 믿겨지진 않지만 A에서 여기를 그은 접선이에요. 이게 9잖아. 이게 9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접선 여기 있어.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하자니 거기가 9야. 거기가 9니까 K를 빼. 9 빼기 K지. 항상 뭐 변을 네가 성질이나 조건에서 구했으면 걔를 주목해서 보는 거야. 믿겨지진 않지만 9 빼기 K야. 됐죠? 그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는 6 더하기 K고 9 빼기 K니까 코사인 법칙 돌리면 K가 나오겠네. 그치? K가 나와.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K가 나오고 K가 얼마 나오더라? K가 1인가 나올 거야. 코사인 법칙 돌리면 K가 1이 나와. K가 1 나오면 BC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 7이잖아.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구해라? 8이잖아. 그러니까 다 구할 수 있지. 됐지? 그렇게 하면 돼. 또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얘는 좀 중요해. 넘어가도 돼? 괜찮아? 얘는 좀 중요해. 아니 뭐 다 중요한데 안 중요하겠어? 중요한 게 없겠어? 다 중요한데 일단 요 조건은 AB를 그러니까 1대 3으로 내보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 같고 요만큼의 길이는 3이야. 그 다음에 AB를 3대 1로 내보냈어요? 3대 1로 내보냈잖아. 여기는 또 1인 거지. 그러니까 1하고 1을 까면 요만큼의 길이가 2예요. 맞지? 그런 상태가 돼. 그래? 그럼 원 위에 점이 떠 있으면 해야 될 행동 같은 게 있지 않냐? 원의 중심과 연결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름의 원조각은 90도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근데 5번 보면은 그것이 뭐라 그랬어? AB가 지름이에요 그랬다고. AB가 지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디에 있을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걸 밝혔지 않니? 기억나지? 요만큼의 길이가 2였어. 그 여기로 연결을 한다?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가 1, 여기가 1. 너도 1, 너도 1. 전부 다 1, 1, 1, 1 이런 상태네. 이것도 이제 인정할 수 있네. 그래. 그 다음에 QR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거든? QR의 길이를 구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어. 왜 저번에 지름이 4니까 그래 지름을 쓰자. 지름은 4. 이걸 줬거든. 왜 저번에 지름을 줬으니까 QR의 길이를 구하려면 마주보는 각을 주목해야 돼. 이렇게. 변, 마주보는 각, 왜 저번에 지름. 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잖아. 이 문제는 뭐만 구하면 되냐?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게 또 봐.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반지름은 2인데. 다시. 반지름이 얼마라고? 2라고. 반지름이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란 얘기 같지 않니? 이렇게? 반지름이 2야. 그럼 2하고 1하고 루트익이 있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각은 이미 분석이 끝났네.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사인 값도 구할 수 있네. 이거 인정하겠어? 그래. 또 오른쪽을 쳐다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쪽이 지금 없다? 없지만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이게 스타고 이게 하트잖아? 왼쪽이 코사인 값이 나오지 오른쪽 코사인 값은 자동이야.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야. 아마 여기가 둔각이었다면 여기가 음수가 나왔겠지? 음수가 나오면 여기는 아마 양수가 나올 거야. 여기에는 코사인 값을 안다는 얘기네? 이걸 코사인 값을 안다는 얘기는 요변, 코사인 값, 두변각, 끼인각? 이걸 알 수 있네. 맞지? 쟤를 안다는 얘기는 잠깐만 있어봐.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요변의 길이 이제 구했어. 우리 뭐 구하기로 했냐면 여기 스타라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찾기로 했잖아. 정확히 말하면 사인 값을 구하면 되거든. 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이랑 이 각을 공유하고 있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할 것 같아. 요만큼의 각이 있고 길이가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있으니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겠네. 코사인 값 구하면 사인 값 구할 수 있겠네. 사인 값 구하면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지름 할 수 있겠네. 됐지? 이제 해봐. 이제 해봐. 그림 그리고 있을게. (6번) 6번은 낚시야. 낚싯대를 탁 들이웠어. 거기를 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물면 바로 풀려. 낚시다. 일단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하라고 일부러 두 개를 넣어놓은 건데 A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근데 여기 각을 줬잖아. 여기다가 각을 줬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보통 이제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요거를 보통 많이 이용하지.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이용하는데 각을 30도를 줬네? 그것도 30도네? AC 길이를 구하라며. 잠깐 X라고 해봐. 그럼 혹시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얘랑 합하면 된다. 거기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 보이지?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조그만 삼각형 두 개를 합할 거잖아. 2분의 1 10 곱하기 5 AB 사인 30도 얘랑 더하기 오른쪽 거는 2분의 1 AB 5 곱하기 X 사인 30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변수가 여기 X 하나밖에 없는데 못 구할 리가 없잖아. X를 그냥 구하면 된다. 됐지? 됐어. 기억해. 조심해. 막 코사인 법칙을 돌리러 가고 그러잖아. 그러면 인생이 좀 피곤해져. 계산하는 것도 좀 만만치는 않은데 루트가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 답안을 보면 좀 조심하면 된다. 얘는 뭐야? 똑같이 각의 이등분 선인데 각을 주지 않았어. 각을 주지 않고 12대 5만 줬어. 15만 줬어. 가운데는 10이래. BC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12대 15니까 3으로 나누면 4대 5잖아. 여기가 너랑 4대 5다? 맞지? 4대 5니까 여기를 뭐 4K, 5K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질문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 왜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평행선을 만들어서 닮음으로 해도 되고 이거 사인 법칙으로도 증명 가능하다? 하지마. 그건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 사인 법칙으로 해도 돼. 왜냐면 여기 있는 사인 값이랑 여기 있는 사인 값이 같지 않니? 사인 값은 같잖아. 가로nap사기 180도니까. 그러니까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또 변 마주보는 각, 어디 가서 변 마주보는 각. 요걸로 이 b를 구해낼 수도 있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면 왼쪽은 알파, 오른쪽이 베타야. 근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같다는 걸 알잖아.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같아. 알고 있어. 가로nap사 180도니까. 그래서 변 마주보는 각을 한다.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지. 그 다음에 변 여기는 BD야. BD를 이제 4K인 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BD가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사인 동그라미야. 이렇게 이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에서 15 마주보는 각 사인을 붙여.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 CD지. CD의 길이가 있는데 마주보는 각에다 사인을 붙여. 사인 동그라미. 그러면 CD랑 BD를 뭔가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BD 대 CD가 필요한 거 아니니? 비율만 필요하잖아. 비율만 필요하니까 BD를 구하러 가. BD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알파 분의 12 사인 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CD를 구하러 가. CD를 구하러 가면 이렇게 곱이랑 이렇게 곱이 같잖아. 그러니까 15 사인 점이 있고 여기를 사인 베타로 나누면 돼. 근데 알고 있는 게 이 두 개가 같다면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같다면서. 같은 거니까 비율은 너대 넣을 거 아니냐. 12 대 15잖아. 그러니까 4 대 5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끌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됐어. 지금 굳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얘랑 가로nap사 180도니까 너의 사인 값이랑 너의 사인 값이 같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려고 해본 거야.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고. 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뭐 필요는 없어. 바로 아마 4K, 5K 놓고 아마 풀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저게 4K, 5K인데 3변의 길이는 떴는데 동그라미라는 각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왼쪽에서 코사인 동그라미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돌리고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고 코사인을 털어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거야. 2번.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 쓸게.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K를 구하러 가는 게 관건이겠구나. 요거의 제곱은 16K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어이쿠야. 144 더하기 100 빼기 2배 넣어 240
곱하기 코사인 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린 것이지. 코사인 세타로 해놓고 풀어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이야. 계산이 더 즐겁잖아. 25k 제곱. 약간 리듬감이 약간 있지 않냐? 잘 모르겠냐? 이거 제곱 딱 이거 제곱. 그 큰 거부터 하지 뭐. 225 더하기 100. 요즘 수능의 특징이야. 계산이 들어온 게 많아. 2배에 넣어 300 곱하기 코사인 점이 되더라. 이렇게 있는 거잖니? 이제 코사인 점도 털 수 있겠지? 왜? 여기 임수 보면 그거 얼마야? 4, 6, 6, 6, 5, 30이니까 여기 5고 6, 4, 24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지? 아, 이거 왜 했냐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곱해가지고 코사인 세트 점은 털어낼 수 있잖아. 털어내서 그 다음에 K를 계산하면 된다고. 되지? 그렇게 하면 돼. 위에다가 5 곱하고 아래다 4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점을 털어내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털어내면 되는 거니까 쟤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8번. 아, 이거 잘 봤으면 했는데. ABC는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래.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도 주고 세각의 크기도 준 거야. 알겠어, 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ABC가 있어. ABC. 다 60도씩이고 변의 길이는 4인 거야. 여기가 4고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60도니까 여기 3분의 파이겠네. 이렇게. 얘는 뭐 됐고. 그 BDC가 6분의 파이라는데? 얘는 중심 얘기해버렸다. 여기 3분의 파이잖아. 이게 6분의 파이잖아. 절반이잖냐 얘가. 그 얘를 중심각으로 쓰고 원주각으로 쓰면 될 것 같지 않냐? 그것도 하나의 팁이야. 그것도 하나의 팁이야. 그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살짝 만들어 놓고 원주각은 아무거나 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BDC니까 D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저기 위에 뭐 조건이 있지 않니? AD는 BC와 만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 AD랑 BC가 만나는 경우에는 그것도 된다는 얘기 같잖아.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봐. 이렇게 보내. D가 있어. 만들어봐. 여기도 뭐니? 이 똑같은 홀을 품고 있는 여기 중심각이고 여기도 이제 원주각일 거 아니냐. 이렇게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거든. 뭐 이렇게 따져도 되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이 3분의 2파이예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합해서 3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두 개가 똑같은데. 그게 6분의 파이. 여기도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러지 말래. 직선 AD는 BC와 만나지 말래.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이런 말이 없다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거지. 맞지? 그렇게 됐어. 요것만 쳐다보면 되겠네. 근데 ABD에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어? ABD는 또 이거거든? 요거 ABD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어? 그래? 뭐 그것도 될 것 같은데 또? 여기는 얼마야? 사겠지?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다고? 어쩔까 이제? 힌트 줬으니까 한번 해볼래? 해봐. 일단 찾아낸 게 원이었어. 원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4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얘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발견한 거야. 우리가 구할 건 BD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래. 근데 여기 주셨잖아. 삼각형 ABD에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으니까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갖고 해도 되는데 변, 마주보는 각, 왜 저번에 지름. 그럼 사인 스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겠니?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였지? 걔가 왜 저번에 지름 7분
루트 7분의 16?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사인 스타를 구해. 사인 스타는 더럽네. 16분의 4 루트 7이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7이지. 그러니까 이미 연구가 끝난 거야. 여기는 각에 대한 연구가 끝났어. 사인 값을 안다는 얘기는 탄젠트, 코사인을 다 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럼 멋있게 할 것도 없어.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리지 말고 수선의 발을 내려봐. 믿겨지지 않지만 이게 길이가 같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4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한 다음에 2배 치면 되는 거야. 맞지? 물론 코사인 법칙을 돌려도 돼. 이거의 제곱은 요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요걸 x라고 놓고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넣어 코사인 스타 이렇게 썼어도 되지. 물론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소의 발을 내려서 4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한 다음에 2배를 치면 되겠구나. 4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하고 거기다가 2배를 하면 걔가 BD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 됐지? 메모하시고.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4인 원위의 두 점 AB와 중심이 O이고 중심이 뭐 똑같나 봐. 반지름이 6인 원위의 한 점 C라고 할 때 B는 AC의 중점이래.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봐. 찾아낼 수 있겠어? 딱 그런 얘기지. 그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그랬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그러면 또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원이 나왔는데 그 교점이 지금 생겼잖아. 교점이 생겼으니까 천천히 연결을 하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4야. 여기를 연결해. 여기도 4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내친 김에 수단의 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6이네. 여긴 6이야. 근데 너랑 나랑 길이가 같네. 근데 구하는 게 정작 뭐였냐? AB의 길이는 그랬으니까 이거네. 얘를 구하라는 거네. AB의 길이를. 이것도 X야. X만 구하면 되는데 뭐 할 것 같아? 얘랑 가로앞에 180도지?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려.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려. 이거의 코사인 값과 이거의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하트가 있고 여기 스타가 있으면 여기서의 코사인 하트랑 코사인 스타는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반대니까 뭐 2개 더하면은 빵.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해봐 이제. 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마침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x는 4 코사인 스타에다가 2배를 치면 돼. 이렇게. 맞지? 그냥 요것만 구해도 되는 거야. 다시. 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4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하면 얘인데 거기다 2배를 치면 x잖아. 2배를 치면 x니까 4 코사인 스타에다가 2배 치면 되는 거라서 8 코사인 스타? 요거만 계산하면 돼. 코사인 스타만 계산하면 되네. 이제 코사인 스타를 어떻게 계산할까만 쳐다보면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해봐.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거야.
내 의도를 파악했나 모르겠네. 의도 파악했어? 의도 파악했으면 됐어. 요게 그 코사인 스타만 구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위에 거를 보면 코사인 하트는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지 않니? 코사인 하트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스타는 뭐 방법이 너무 많아서 뭐 한 가지 딱 꺼져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얘가 8분의 x예요. 코사인 스타가 맞지? 여기에서 코사인 하트를 구해. 코사인 하트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8분의 x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36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16 빼기 2배 넣어 8x 코사인 하트잖아. 코사인 하트인데 그 코사인 하트가 얘란 말이지. 그래도 x가 또 나오겠네. 됐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하고 또 준비할 게 난 우리 해볼까? 내가 중학교 때는 진짜 어렵지. 원래 그래. 아직도 혹시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닮음도형이 많다 그랬잖아. 그 닮음도형을 주목해서 봐야 돼. 막 이것저것 다 헷갈리게 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봐. 요삼각형 있잖아. 얘랑 XX 같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같고 얘를 보면 이각이랑 당연히 같을 테고 닮았지? 아니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은데 AA 닮음일 거 아니냐는 거지. 보이지?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 1대 그럼 뭐야? 긴 거 할까? A2는 이 조그만 거에서 1이라는 게 그 거시기 3분의 파이랑 제잖아. 이거 3분의 2네. 3분의 2 대 긴변 2 이러면 A 나오겠는데? 조그만 삼각형에도 여기서 1대 A2는 1에 해당하는 게 3분의 파이랑 두꺼운 거 아니냐. 3분의 파이랑 두꺼운 거 여기 있잖아. 두꺼운 거? 아무튼 3분의 2대 2 이랬을 거 아니냐. 동그라미랑 x니까. 됐지? 요거 하면 A 나오겠는데? 보여? 닮은비로. 그래서 3분의 2 A2가 있고 얘가 2가 된다고. 그러니까 A2는 2분의 3 곱하는 거니까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3에서 3분의 2 빼. 그럼 나오겠지.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각 정보가 많고 변해된 정보도 많다 보니까 닮은 도형이 보였어? 닮은비만 찾으면 돼?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중2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 닮은 도형이 되게 많이 필요해. 됐어. 정리하고 다음 걸로 가자. 얘도 언급을 좀 해야 돼서 얘도 좀 중요해 보여.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라. AB랑 BC가 같아. 이제 그랬네. 얘가 주는 게 뭘 준 거라고? 사인 값의 B를 일단 줬지. 사인 값의 B를 줬는데 지금 똑같은 외접안을 끼고 있어요. 뭘 끼고 있다고? 똑같은 외접안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변 마주보는 각 외접안 반지름 그 다음에 변 마주보는 각 외접안의 반지름 이 식을 써낼 수 있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사인 값의 B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길이의 B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한번 써볼게. 여기가 BC가 있어. BC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였지. 이게 외접안의 지름이잖아. 근데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외접안을 끼고 있으니까 CD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사인 베타로 나눴지. 걔가 둘 다 똑같이 외접안의 지름이에요. 그 외접안의 지름이 6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BC는 여기 글씨 써야 되나? 사인 알파가 있고 그 사인 알파를 그냥 바꾸자.
사인 알파를 바꾸면 여기가 6분의 BC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를 써. 여기다 쓰죠. 사인 베타를 썼어. 사인 베타는 6분의 CD야. 그냥 이 6도 지금 필요가 없는 상태지. 이 두 개의 길이의 비를 준 거니까. 여기 보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라는 거 아니냐. 2대 3이라는 거니까 너랑 네가 2대 3이라는 거야. BC랑 CD가 2대 3이 되는구나. 그 BC랑 CD가 2대 3이니까 여기는 2K. 여기는 2K. 이거 쓰는 거지 뭐. 그 여기는 CD? CD니까 여기 3K.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줬다는 얘기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준 것과 마찬가지기도 하고, 코사인 값을 주나 사인 값을 주나 뭐 상관없겠지. 그래? 그럼 이런 것도 알고 있을걸? 요거의 각이랑 요거의 각을 합하면 180도라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줬다는 말은 여기가 6분의 1이지. 이거의 코사인 값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지. 그런 것도 다 지금 준 거야. 사인 값을 준 것과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럴 때 뭐 구하기로 했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랜다. 어째 된 거 같은데. 어째 된 거 같아. 이제 해봐. 이제 해봐. 이제 해봐.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왜 저번에 반지름이 있어? 여기는 코사인 값을 줬어? 사인 값을 알아? 얘 사인 값을 알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거부터 해야지. 변 마주보는 각이니까 뭐 이런 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니? 요렇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맞아. 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다고. 그게 일단 시작이지 않을까. 그럼 뭐 거의 다 될 거야 이제. 사인 법칙을 돌리면 BD의 길이가 루트 35인가 나올 거야. 여기.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찾으면 되겠네. K값만 구하면 얼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 K값 구하기 잘 구하기 좀 되어 있지. 루트로 되어 있고 KK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코사인 값 있잖아. 코사인 값이 네모라고 하자. 코사인 네모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돌리면 K가 나오겠지. 보여? 여기서 그래. 그 코사인 법칙 돌리면 K가 나오는데 K가 3분의 루트 21인가 그래. 그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돼. 그러면 이제 K 값이 나오게 되고 K 값 나오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해결이 됐고 위에 있는 삼각형만 구하면 되지. 위에 있는 삼각형은 뭐 여기 각 정보 있고 길이 다 알고 있고 뭐 필요하면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돌려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두 변과 각 하나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충분히 될 거다. 정리하고 12번도 한번 봐봐요. 여기도 뭔가 각이 똑같은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성공이야. 일단 찾아가 볼까? 해도 되니? 그래?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뭐가 제일 떠올라? 제일 눈에 확 들어와? 저 문제에서 4사가 먼저 보이지 않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야. 근데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여기가 세타거든? 또 원주각 또 있네. 이것도 세타야. 맞지? 그 다음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너였어. 그 여기도 세타네. 이렇게.
그러다 각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 거네. 그래. 그 다음에 ABCD의 넓이를 구하려면 ABDC? ABDC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 세타가 뭔가 찾을 수 있어 보여. 왜냐면 여기도 세타와 여기도 세타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세타를 못 구할 리가 없잖아. 근데 마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소야말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4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 그 요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두 배 치면 되잖아. 두 배를 하면 걔가 7이야. 코사인 법칙을 돌리는 것보다 그냥 저렇게 구하는 게 빠른 거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 8분의 7. 각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았네. 그 사인을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코사인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네. 그 A, B, D, C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그 다음 이제 할 수 있을걸? 각에 대한 정보 알았으니까. 이제 해봐 이제 이것도. 해봐. 좀 헷갈릴 수 있다. 계산이 좀 불편할 수 있다. 아마 불편할 거야. 쉽지 않을 거다 거기서. 그쯤에서 아마 헷갈릴 것 같다. 계산이 아마 꼬일 거다. 사각형의 넓이를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지부터 막 생각해야 될 거야. 그리고 아마 꼬일 거야. 세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아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거 길이가 8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얘를 몰라.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고 싶기는 한데 딴 건 다 아는데 여기를 모르겠는 거야.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얘도 몰라서 기분이 일단 안 좋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2분의 1 8 곱하기 여기를 대충 알파라고 해봐. 이렇게 알파를 하고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는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에요. 그러면 64에서 49를 빼. 얼마야? 15야? 루트 15야? 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15야. 이렇게 해서 8분의 루트 15가 되지. 왼쪽의 넓이를 구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넓이도 구해봐. 더해. 더하면 2분의 1. 여기 끼고 있잖아. 8 곱하기 베타 곱하기 8분의 루트 15일 거 아니냐. 그 이 두 개를 합하라는 얘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알 필요가 없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만 하면 되겠지. 두 개.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알파하고 베타를 따로따로 구해도 되긴 되는데 그럼 알파하고 세타하고 8하고 여기 4가 있는데 이렇게 뭐 하고 싶니? 코사인 법칙 치고 싶지. 여기도 4하고 베타하고 8이 있는데 코사인 법칙 치고 싶지. 근데 두 개 코사인 법칙을 치면 식이 똑같지 않니? 식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보자고. 16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64 빼기 2배에 넣어 16이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 8분의 7이야? 이렇게 됐잖아. 그럼 계산을 해봐. 여기가 이제 2로 털리는 거니까 알파 제곱 빼기 14의 알파 64에서 16을 빼. 16빼. 얼마야? 48이야? 맞냐? 48?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인수분해가 돼? 안 되는 것 같지 않아? 안 되잖아 이거. 안 되고 근데 오른쪽 해봐야 똑같은 거 나올 텐데? 물론 인수분해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사람이 인수분해를 한다. 그 형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이 두 개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14의 x 더하기 48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만 지금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근각 계산한 게 14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지. 의도 알겠어?
얘도 이제 기출 포인트를 살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좀 눈에 딱 보였는데 얘는 좀 숨어 있는 거라서 얘가 이변의 길이를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려 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식이 좀 이상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를 직접 구하기 좀 불편하더라. 그러면 근각 예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메모하세요. 하나하나 좀 숨은 내용들이 좀 있어.